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주부입니다. 결혼 3년차의 아이는 없고요. 이제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워낙 스트레스가 많아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당연히 시부모님이 계십니다. 결혼 당시에는 두 분 다 계셨는데 시아버지는 재작년 1월에 돌아가셨고 78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올해 64세로 시아버지와는 딸을 한 명씩 데리고 결혼하셨고 형님들의 나이는 모두 50을 향해 가고 계세요. 두 분이 재혼하셔서 현재 저희 남편을 낳으셨고요. 시누이들과 남편과의 사이도 원만한 편이고 저에게도 잘해주시고 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긴 시어머니 스트레스만 해도 장난 아닌데 시누이 스트레스까지 있었다면 지금까지 결혼 생활 이어오지 못했을 겁니다. 저와 남편은 둘이 불같은 사랑으로 만난 지 한 달 만에 날을 잡고 6개월 만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안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면 뭐든지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지극히 효자의 긍정적인 마인드에 정말 순에 빠진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요. 효자라는 부분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불효하는 막내 먹은 인간보다야 낫다고 생각했고 또 사람 됨됨이가 괜찮았기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고요. 모든 결혼을 앞둔 여자들의 착각이 결혼하고 나서도 행복하겠거니겠죠? 하지만 생각보다도 문제는 빨리 저에게 찾아오더군요. 연세도 있던 시부모님이시라서 이렇게까지 전화로 스트레스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바보 같은 기대를 했던 거였죠. 다들 시댁과 하루에 몇 번 통화하시나요? 저는 하루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교대로 10통화는 했습니다. 아침부터 아버지 전화 와서 애기냐? 예 아버님 언제 와? 점심때도 애기냐? 언제 와? 업무 시간에는 전화 좀 피해달라고 하면 왜 그런다니? 이러십니다. 스트레스 장난 아니었죠. 하지만 워낙 연세도 있으신 분들이라서 최대한 참았습니다. 들이받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거기다가 금전적인 문제까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랑이 받는 월급이 정말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랑 월급 160만 원 중 120에서 140만 원이 시댁 생활비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저도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월급을 받았지만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저축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생활비뿐만 아니라 연세가 연세인지라 적금 타는 족족 치아에 거기다가 암투병 비용까지 400 가까이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누님 두 분은 출가 외인이라고 신랑까지도 신경 쓰지 않았고요. 시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들 하나 있는데 그 하나가 모든 걸 책임져야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정말 스트레스였던 건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런 건 부수적인 것들이었죠. 정말 문제는 바로 시어머니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뭐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분이십니다. 이미 동네에서는 소문이 자자하신 분이었죠. 그러다 보니 남편의 친척들은 이미 시어머니에게 등을 돌린 상태였어요. 왜냐고요? 정말 사람을 질리게 하거든요. 그리 잘난 것도 없으신 분이 잘난 척에 아는 척에 오만 훈계질은 다 하고 계셨으니까요.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게 저희 시어머니의 주특기입니다. 이분 주특기가 식당 같은 곳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저랑 대화하는 게 아니라 옆에 테이블 귀 기울이고 있다가 참견하기입니다. 왜 옆 테이블에 신경을 쓰는 걸까요? 그 내용이라도 좋은 거면 말을 안 합니다. 완전 싸움 거는 느낌이에요. 제가 다 민망해져서 대신 사과드리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몇 번 그런 일이 있으므론 절대 식당에 가서 식사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 같지도 않고 체해서 며칠을 고생하거든요. 두 번째 주특기는 시장 등 마트 등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윽박 지르면서 이게 뭐냐고 싱싱치 않다고 이걸 사람 먹으라고 파느냐는 둥 무한주기입니다. 아니 별로면 안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살 것도 아니면서 오만 물건들을 보면서 시비를 거는데 정말 얼굴이 다 화끈거릴 지경입니다.
그런데 워낙 그러고 다니셔서 그런지 시장 상인분들은 듣는 채도 안 하세요. 저 여자 또 와서 지랄이네, 이런 느낌으로 개무시하시죠. 손은 또 얼마나 크신지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제사 음식 장만한다고 40만원어치를 사는 겁니다. 3명 먹는데 말이죠. 용돈 떨어지면 따박따박 신랑 사무실 가서 돈 달라고 하고 좀 아껴 쓰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하면 잘난 체 하시며 난 돈 쓰는 거 없다. 사건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홀 시어머니와는 연락 자체를 안 합니다. 이번 명절에 신랑과 저 시어머니가 장을 보게 되었죠. 시아버지 제사도 지내야 하고 여튼 시장을 갔습니다. 셋이 지낼 거니 고기도 조금, 형식적으로 몇 가지는 좀 빼고 하면 좀 좋습니까? 과자만 5가지를 사는 겁니다. 오강 사탕에 무슨 비스켓에 아버지가 요구르트 좋아하셨다고 요구르트도 2줄 사시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달이 용돈 30만원에 생활비, 비대 임대료, 정수기 임대료, 병원비, 가스료, 전기료를 내는 저는 정말 그때마다 숨이 막힙니다. 시장 볼 때마다 혼자 사시는데 왜 간장은 제일 큰 걸 사고 밀가루는 왜 10kg를 사고 국수는 왜 20봉을 사는지, 곰팡이에 개미에 쌀벌레에 시댁은 정말 앉아있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단 하나를 못 버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동네에서는 그 망할 푸드뱅크가 사람 농락합니다. 노인들에게 하루 이틀 남은 음료며 진한 음료며 진한 음식 등을 선심 쓰듯 박스째 줍니다. 그걸 또 다른 사람들 주고 민망해 죽겠습니다. 날짜 지난 걸. 신랑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더니 도저히 엄마랑 못 있겠다고 집에 가자는 거 명절이니까 있어야 한다며 억지로 붙잡아 두었습니다. 점심에 두부를 만들으셨는데 그것도 잘난 척 하려고 만드셨습니다. 너 이런 거 봤니? 엄마는 이런 것도 한다 이러시면서요. 결국 2번 다 실패했습니다. 그걸 놓고 김치찜을 해야 맛있다고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었는데 김치가 이상한 겁니다. 쓴 거예요. 소화도 안 되고 속이 이상한 상태에서 다음날 전을 부치려고 맛살을 찾았습니다. 냉장고에 분평 1kg짜리 커다란 맛살을 봐놓은지라 맛살 좀 주세요 했더니 냉동실 것부터 쓰자는 겁니다. 그럼 주세요 했더니 2017년산입니다. 짜증났지만 버리세요 했더만 다시 냉동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좀 큰 소리로 어머니 했더만 그때부터 이상한 소리 막 뭐라 하시는 겁니다. 듣기도 싫고 속은 이미 부글부글하고 칼 내려놓고 제삿날 온다고 나와버렸습니다. 신랑도 뒤따라 나왔고요. 뒤통수에 겁나 시끄럽습니다. 다시는 안 본다는 둥, 인연 끊는다는 둥, 스트레스가 머리 끝까지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탈이 났습니다. 다음날 새벽 피를 토하기 시작하더니 6시간 동안 피를 토하는 겁니다. 신랑과 병원을 부랴부랴 가서 응급실에서 잠자는 주사 맞고 토하는 거 멈췄습니다. 조그만 미란성 위험이 있는데 피 토할 만큼은 아니라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이랍니다. 어머니 냉장고는 쓰레기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안에 10년은 계속 우겨넣은 음식물이 있습니다. 냉장고 냄새가 너무 역겹습니다. 시댁에서 뭘 못 먹겠습니다. 지옥입니다. 신랑이 입원해 있는 동안 시어머니께 저 쓰레기 버리기 전에 제 얼굴 볼 생각 말라고 해서 지금까지 가지 않고 있습니다. 신경 안 써서 편하긴 하지만 마음은 좀 그렇습니다. 결혼 후 틈만 나면 저희 부모님께 전화해서 교육이 어떻다는 둥 따따붙다 하루 5통화 이상 그러셨던 분. 결혼 전 시어머니 입원하셨을 때 우리 친정엄마가 반찬 가져다 줬는데 앞에다가는 아이고 사돈 어르신 하던 분이 뒤에서는 이런 돼지 개나 먹으라는 거냐고 하시면서 욕하는 이중인격자. 하지만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날개가 부러졌습니다. 따따붙다 안 하십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엔 동네에서 제일 나쁜 년 만들더니 시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세상에서 제일 착한 며느리 만드십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용돈 30만원으로 30만원짜리 화장품 사서 저희 사무실로 오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자상한 시어머니인 양. 그리고 일주일 후 신랑한테 가서 용돈 달라십니다. 그래도 신랑이랑 사는 건 신랑이 제 편입니다. 시누이들이 제 편입니다. 시어머니만 적당히 견딜만 하면 전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사무실 언니가 부러웠던 말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존경한다고.
시집 잘 갔다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시어머니를 존경할 수 있을까요? 너무 부럽습니다. 제 입장에선 앞으로 제가 죽을 때까지도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서요.